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알아보장의 알알파고 장의 장원재입니다. 원래 배나TV에 있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매주 나오긴 하지만 네. 우리 프로그램은 안타깝게도 뭐 네.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렇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그래도 네. 가급적 자주 네. 찍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 제 잘못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는 네. 원래 아시아권에 돌아다니고 있었다가 좀 아시아의 끝부분으로 가자고 네. 했는데 선배님 이번 주 어디 갈까요? 카자흐스탄. 왜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선택했을까요? 카자흐스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러시아의 일부였잖아요. 소련의 네. 일부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고려인들, 예.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이주해서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당한 데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물론 뭐 나머지 국가들한테 갔죠. 투르크메니스탄이든가 네. 그르기스탄이든가 우즈베키스탄이든가 특히 한국에서 다들 우즈베키스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비율은 모르겠어요. 그 숫자들은 네.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따가 할 말이 나머지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보기에는 고려인들이 네. 제일 편하게 사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아닌가 싶어요. 제일 많이 갔죠. 그러니까 아니 제일 편하게 제일 사는 편하게. 이게 나머지 나라들에 네. 비해서 왜 그러냐면 카자흐스탄은 제가 나머지 국가들도 좀 다녀봤거든요. 그나마 다민족 나머지 국가들도 다민족이긴 한데 거기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다민족 분위기가. 카자흐스탄. 왜?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9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9번째.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열몇 배쯤, 12배쯤 될래나? 선배님 훨씬 더 남북한 합친 거에 아니 남북한 합친 거라면 10배 넘을 10배는 수도 있어요. 넘어요. 10배 10배 넘고. 그 정도. 근데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155위인가 네.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하여튼 저는 방금 전에 단문화이라고 네. 하고 있었는데 그 다민족 국가 구성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거기 60%만 카자흐족이에요. 그렇죠. 러시아인들이 많고. 20% 22% 정도 러시아인들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위구르족, 중국에 있는 회족, 네. 호이족. 다음에는 뭐지 이제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한 10만 명. 예. 예. 근데 독일계도 한 그렇죠. 25만 명인가 24만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때 네. 이제 뭐 소련이 독일을 이기고 네. 나서 그 전쟁 포로들을 네, 글로 강제 이주. 강제 이고 뭐 네. 심어줬죠 일정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농업 생산에 투입을 했는데 여담이지만은 구소련에서 네. 농업 영웅 칭호를 받은 게 25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19명이 이 고려족,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고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네.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은 또 좋은 점 뭐냐면 나머지 중앙아시아 탈소비et 국가들이랑 네. 비교하자면 지금 탈소비et 국가들이라고 하면 다들 뭐뭐 스탄 나라들을 기억하잖아, 맞죠? 아니면 유럽 쪽에는 뭐 라트비아, 그렇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걔네들은 먼저 빠져나왔어요. 네. 90년 네. 초기에, 80년 말기에 먼저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이쪽에 뭐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개 발트해 국가, 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를 제외하면 소비에트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지금 경제가 제일 잘 된 나라는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예, 59위인가 58위 그 정도예요. 거기는 뭐 자원이 엄청나게 많죠. 자원이 엄청 많은 것도 있고요. 거기는 대통령이 나자르베ев 술탄, 네. 누르 술탄 나자르베ев인데 물론 지금 그르기스탄을 제외하면 거의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 탈소비et 국가들 네. 중에서 뭐 러시아도 제외 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았다고 칩시다. 네. 아니다고라고 하기에는 저 다시 한번 네. 야, 친척들도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하여튼 친척들 많고. 네,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가 유럽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예. 안 됐다. 근데 네. 이런 거 있어요. 그 누르술탄 나자르베ев의 특징은 네. 돈 욕심, 권력 욕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의 돈을 이제 흡수하진 않았어요. 네.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발전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지하 자본은 웬만한 중앙아시아 나라들 다 있어요. 오, 지하 자원 어마어마하게 예, 많죠. 근데 그 나라만 발전됐다면 네. 그러면 그 거기 있는 지도자가 어느 정도 정치를 잘한다는 표시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카이스트에도 가자크 학생들이 있어요. 그 가자크 학생들 카이스트에 있는 가자크 학생들은 왜 왔냐면 소비에트 시절에는 카자키스탄은 너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우주 발사 기지. 야, 우주 발사 기지. 지금도 네. 전 세계 제일 큰 우주 발사 기지는 카자키스탄에 있는데 이제 이름이 뭐였죠? 모이코누르인가? 네. 마이코누르인가? 바이코누르. 아, 바이코누르를 왜 기억하냐면은 지금도 그 발사장을 러시아가 임대해서 써요. 예. 그래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그 이소연 씨도 예. 러시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 마이코누르 기지에도 웃긴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원래 마이코누르 기지는 마이코누르라는 도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냉정 시대에는 러시아가 이제 자본주의 세력이 혹시나 와서 무슨 스파이 활동을 할까봐 지금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가 카자흐스탄 남쪽에 있어요. 네. 그러나 북쪽에 하나 바이코누르라는 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똑같은 이름의 도시의 이름을 쓰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발사 기지를 네. 만들었는데 이제 좀 왜곡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스파이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뭐 이제서 이제 알죠 어디 있는지. 하여튼 그 바이코누르 기지에다가 카자흐스탄 너무 큰 투자를 하고 기분 나쁘죠. 자기네 나라에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 그래서 돈 받아요. 돈 받긴 한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카자흐스탄이. 네. 그래서 학생들을 유학시켜요. 그래서 매년 그 카이스트에다가 10명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와서 교육받고 다시 바이코누르로 돌아가요. 그 카이스트에서 우주공학을 다니고 네.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래도 상당히 세속주의 이슬람이죠. 그렇죠. 그 누르술탄 나자르베예프의 그런 연설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가작 민족이다. 아니 그래 우리는 무슬림이다. 그래 우리는 순니파다. 그래 우리는 순니파에다가 하니피파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투르크족이다. 우리는 아랍 세속 풍습을 따라하진 않는다. 우리는 투르크족이다. 그래서 좀 약간 민족주의적인 자원으로 결합돼서 거기는 너무 잘된 세속주의 국가들의 하나의 예이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20% 23% 있고 그리고 고려족의 한 반 정도 가까이는 또 그리스 종교회를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25% 정도는 그리스 종교예요. 그리고 투르크족들도 있고 뭐 무슬림들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샤만교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종교 구도가 좀 약간 다양하다 보니까 세속주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돌궐족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거기 가면 당나라와 맞섰던 흔적이 아직 있다면서요. 보면 저는 거기 직접 갔어요. 직접 가고 네. 저를 거기 국경시킨 사람도 고려인하고 가자키인의 이제 결혼으로 태어나는 헌혈 네. 한 명 카자흐스탄 형이었는데 타라즈라는 도시 있어요. 타라즈라는 도시가 왜 이름이 타라즈 있냐면 탈라스 강 때문에 아마 이름이 타라즈라고 생각해요. 그 탈라스 강 그리고 타라즈이라는 시 왜 중요하냐면 751년 때는 당나라가 있었고 당나라하고 아랍족들을 이제 국경으로 맺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 당나라한테 멸망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뭐 있어요? 돌궐족. 그래서 돌궐족 밑에는 또 몇 가지 이렇게 클랜 가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카를루크이라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를루크 가문, 그 클랜, 그 부족 가문보다는 부족이라고 합시다. 카를루크 부족하고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동맹을 하고 당나라를 이겼어요. 네. 그 계기로 그 카를루크 부족이 다 이스탄불을 개정했고 그 계기로 투르크 민족이 거의 98%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르크 세계에서는 그 타라즈이라는 도시가 좀 성지 같은 도시이고요. 거기 가시면 아직도 그 돌궐 제국의 그 좀 유적지들이 그 도시에 있어요. 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카자흐스탄 가면은 뭐 음식, 문화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카자흐스탄 가면 말고기 먹어야 돼요. 아, 말고기. 예, 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어요. 말고기가 글쎄 구우면은 회색이 된다면서요. 그거는 구운 거는 안 먹었는데 좀 약간 물로 좀 약간 끓여서 네. 그런 뭐 삶은 거 예. 먹었는데 그냥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는 아 이렇게 말소리를 내고 싶어요. 말고기를 일본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먹고 한국에서는 안 먹고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안 먹어요? 제주도에서 파는 데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먹어본 적은 없고요. 예전에 이렇게 그 근육을 상하면 네. 말고기를 이렇게 붙여둔다고 그랬나? 뭐 와서 그런 지금 민간요법도 있었대요.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좀 걱정이 없는데 네. 이제 원래 이슬람 풍속에서는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타조, 낙타, 말, 예, 네. 탔던 그 하나의 네, 코끼리, 뭐, 네, 예. 근데 카자흐 사람들은 먹잖아요. 네. 그리고 카자흐 사람들 예전에도 먹고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처음에는 갔을 때는 너무 저한테 좀 약간 돼지고기 같은 느낌? 근데 그 사람들도 무슬림인데 어떻게 먹느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다는 말의 고기가 아니고 우리는 애초부터 먹으려고 키웠던 말이야. 식용 말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무슬림인데 왜 니네들 이렇게 안 먹는 거 니네들 뭐 자네 좀 약간 왜지 좀 약간 분위기 깨질 것 네.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믿고 먹었거든요. 근데 살짝 좀 약간 쓴맛이 있어 말고기에. 좀 먹기 그렇게 그리고 좀 약간 여기 입 근육이 잘 돼야 돼요. 좀 약간 질겨요? 예. 아, 근육이 발달해서 그런가, 말이? 네. 근데 그걸 드시면 말고기를 드시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줘요. 옛날부터 뭐, 말뼈, 뭐, 말, 이런 게 보약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예. 활력 충전에.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지금도 뭐, 김치, 백김치, 두부 같은 한국 음식 저는 쉽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 키르기스탄 편에서도 말하는데요.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민족마다 다들 하나의 음식을 담당한 거예요. 예를 네. 들면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콩가류, 뭐 카자흐 사람들은 말고기. 네. 그래서 김치는 좀 발효된 음식 네. 코리오인들. 고려인들.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다민족 국가니까. 예 네. 이제 시장에 가시면 뭐 얼굴 보고 구별하지 못하시면 반은 그 음식을 보고, 네. 음식을 보고 아 무슨 민족이라고 이라고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게 힘들진 않아요. 카자흐스탄은 축구의 경우 과거에는 이제 AFC 예, 아시아 풋볼 였다가 컨페더레이션이었다가 지금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2006년인가 2010년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2006년일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2006년에 카자흐스탄이랑 어디 중동 국가 카타르였나 하고 예. 월드컵 예선을 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이겼어요. 2대1로. 예. 근데 FIFA가 재경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AFC가 재경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카타르가 중간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 페널티킥 판정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아니었는데 페널티킥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근데 문제는 그 중동 국가가 페널티킥도 못 넣고 예. 만약에 그 페널티킥 판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하라 그러면 카자흐스탄이 졌다 그러면은 뭐 다시 하라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되지만 카자흐스탄이 이겼는데 페널티킥 판정이 불리하다는 거를 감수하고도 이겼는데 재경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차라리 AFC 탈퇴하고 유럽으로 가겠다. 유럽에서 받아줘서 지금은. 아, 저는 그런 이유줄은 모르고 그냥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 있고 네.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도 좀 유럽으로 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이렇게 기분 나빠서 하니까 정치적으로 아니요, 좀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다 저기 아시아 컨페더레이션 쪽으로 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은 그 아시아 축구 연맹의 그 횡포에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권투는 안 보죠. 권투 안 보는데 그 카자흐스탄에서도 좀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게나디 골로프킨. 네. 아 러시아계예요. 네. 35전 전승 32 KO승 미들급의 세계 챔피언이고 지금 아마
파운드 포 파운드라 그래가지고 모든 복서들의 체중을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싸우면 누가 1위일 거냐. 거의 지금 1위 아니면 2위 세계적인 복서죠. 근데 어머니가 한국계예요. 어머니가 한국계고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이때만 해도 이제 선배님 저는 그 대전에 있을 때는 네. 가작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거 할 때도 꽤 많이 언급이 되는 거 뭐냐면 권투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야 한번 권투 하자고 그러면 뭐지 이렇게 돈을 다 걸고 스트리트 파이트. 예. 네. 아무튼 이 골로프킨은 지금 거의 세계 넘버 원인데 이 골로프킨의 이제 어머니가 한국계고 그 이란성 쌍둥이래요. 그래서 그 남동생인지 형은 이제 복싱 트레이너, 아마추어 복싱하다 복싱 트레이너인데 전쟁통에 그 형 2명은 사망했다. 그러니까 가족사는 좀 슬픈 가족사가 있죠. 뭐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한데 아무튼 골로프킨은 2002년 부산에 와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그 조국,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조국인 한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 네. 아무튼 골로프킨, 게나디 골로프킨 한번 꼭 좀 주목해 주시고 아까 고려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 90년이 넘은 93년인가 94년이든 고려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일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 시절에는 레닌 기치였고 이제 지금은 사실 주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일보라고 이름 붙인 한국어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 신문 한 번, 러시아어 한 번 이렇게 나오나 뭐 그리고 지금 러시아어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러시아 알파벳 키릴 문자를 쓰고 있지만 그걸 알파벳으로 바꾸려는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그 나자르베yev 대통령이 똑똑한 거 뭐냐면 그분이 러시아 눈치도 제대로 보고 근데 이렇게 중앙아시아 나라들끼리 좀 놀아보죠. 우리는 따로 별도로 그런 균형도 맞춰주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권 나라들이랑 다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 보기에는 푸틴이 있는 한 글자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렇군요. 예. 카자흐스탄에서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면요. 그럼 카자흐스탄에 일단은 구수도 알마티, 알마트. 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엘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엘마는 사과예요. 네. 거대 터키에서 지금도 터키에서는 엘마라고 하시면 사과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과 생산이 너무 된다고 해서 이제 사과의 초상. 그래서 엘마 아타에서 아마 알마트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 가시면 원래 카자흐스탄 거기였어요. 원래 수도는 거기였다가 90년 말기 2000년 저기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러시아 국경 쪽으로 거기는 아스타나. 네. 지금 법적인 수도는 아스타나죠. 아스타나 모두가 아스타나인데 이제 뭐 뉴욕, 워싱턴처럼 거기는 무역을 하시려고 하면 알마트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 수도니까. 그리고 일단 알마트부터 얘기하자면 알마트는 예전 이제 구수도이다 보니까 웬만한큼 유적지가 거기 있어요. 뭐 러시아 시절에서 나왔던 너무 예쁜 성당들이든가 아니면 이슬람 사본들이든가 아니면 좀 약간 그 소련식 광장들 다 수도 그 구수도인 알마티에 있고요. 아스타나에 가시면 아스타나는 나자르베예v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도시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계획도시. 예, 계획도시. 모든 그 건물들 예쁘게 뭐 다 지어놨고 다음에는 건물들의 서로 그 비주얼 그리고 길거리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건물들을 좀 약간 현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다 좀 약간 볼만하고 저는 또 다른 데를 추천하면 그 타라스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타라스 그리고 투르키스탄. 투르키스탄이란 도시가 있어요. 나라 이름이 아니고 투르키스탄이라는 도시가 있다고요? 도시가 있는데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터키인의 뜻이네요. 땅. 거기도 그 돌골 제국의 유적지들이 너무 많고요. 거기 이제 투르키스탄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사실은 터키는 제가 왔던 나라 터키는 자기네 이름을 터키라고 하면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들 돌궐의 후손인데 네. 그 돌궐이라는 이름을 혼자서 쓴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자기네 부족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터키만 자기네 부족 이름을 안 가지고 돌궐의 이름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 눈에는 입장에서는 터키가 중앙아시아 나라들한테 형인 척해요. 아, 그렇겠군요. 예, 예. 네. 근데 사실은 터키 이름도 그 예전에 뭐 오스만 투르크. 그 아니면 뭐 리퍼블릭 오브 오스만 네. 아니면 리퍼블릭 오브 셀추크 네. 아니면 셀주크 투르크. 예. 네. 아니면 뭐 또 그 이외에도 오우즈족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됐는데 하여튼 근데 카자키스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궐족 연합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투르크어를 쓰는 나라들의 모임이 생겼고요. 네. 그거는 카자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밀어가고 있고 그 연합의 국기는 카자키스탄의 국기 색깔은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그쪽이 좀 네. 배려를 해야 되니까. 배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지 통일된 문자로 좀 발행하자 우리는 어차피 언어가 비슷한데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움직임이 카자키스탄에서 어느 정도 있고 나자르바예브도 이제 좀 약간 러시아어 아니고 우리는 네. 카작 쪽이니까 여기는 카자키스탄이니까 좀 카작 말을 좀 배우자 하고 정치계에 입문하려면 카자흐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 아, 이게 민족 언어를 예. 잘해야 된다. 오케이 러시아어는 네. 어쩔 수 없이 모든 민족들을 다 통일시키는 언어이긴 하지만 여기는 카자흐스탄이니까 카작 말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디에다가 후보하신다면 가시고 카자흐 토픽 시험 네. 합격하셔야 돼. 아니면 정치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일랜드랑 비슷하네. 아일랜드도 그 게일어, 네. 게일릭을 중학교 때까지 배우죠. 예. 아니 거기 완전 뭐지 그 교육은 그렇죠. 완전 러시아 말로 하는 데도 있고 완전 카자흐 말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폭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자흐 교육이 없어지고 러시아 교육은 강하고 아, 남쪽은 남쪽으로 네. 가시면 거의 러시아 말 모르는 카자흐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 네. 알마티. 네. 알마티에 가면은 이제 한국 관광객이 좀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데가 고려인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다음에 학교와 극장부터 진짜 말을 잊어버리면 이제 맞아요. 영원히 그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20년대 30년대 스타일의 한국어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알마티에 있는 고려인 극장에 가시면 그때 그대로 그러니까 전수 받은 대로 공연을 합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가봐야 꼭 돼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이 고려인 극장의 마지막에 고려인 극장의 수위를 하다가 돌아간 분이 그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으로 독립군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소련에 의해서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소련이. 그리고 거의 몇 년대요 해제되는 거? 1940 1930년대 40년대 지금 요때 얘기죠. 홍범도 장군의 생몰연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에 이 고려인 극장의 수위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알마이티에 가면은 아마 홍범도 장군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글로 통일문이라고 적어놨대요. 그 묘역을 그러니까 묘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묘역을 좀 이렇게 꾸몄던 거죠. 왜냐하면 고려인들의 가슴 속에 홍범도는 독립전투 전쟁의 영웅이고 장군이니까 그래서 장례는 그 장군에 준해서 장군처럼 이제 묘도 쓰고 지냈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홍범도 장군 묘소에 가서 저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드리고 뭐 좀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고려인들을 거기서 봤는데요. 신기한 거는 카자흐스탄 넓잖아요. 네. 크죠? 어마어마하게. 네.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물론 좀 비율로 따져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같이 돌아다녔던 그 고려형 엄마가 카자흐 사람, 아빠가 고려인. 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남쪽 사람이에요. 이제
좀 더 걸어가면 카자흐스탄이에요. 네. 이제 좀 더 걸어가면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 형이 말하는데 자기 친척들도 있어요. 북쪽에 있는. 고려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독교에서 유교 다음에 이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네. 중간에는 종교 그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교. 북쪽으로 가면 그리스 종교에, 남쪽으로 가면 이제 좀 더 강하니까 거기. 그래서 옛날 사진집 중에는 카자흐스탄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걸 흥미진진하게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고려인들이 이렇게 독립시키는 요소가 뭔지, 뭐야 그 뭐 고려인들의 그 전체성. 그 형이 말했던 거는 어디 출신 고려인 사람이어도 두 가지 동의성이 있어요. 어떤 동질성이 있습니까? 하나는 음식, 무조건 맵게 먹는다. 네, 김치 먹고. 예, 네, 그래서 자기 엄마도 너무 힘들어했대요. 네. 시집 왔는데 음식 너무 맵대요. 매워서. 네. 남쪽, 북쪽, 중간쪽 다 똑같이 음식이 맵고, 두 번째는 유교 아니어도 유교식 제사 아니어도 좀 제사 같은 거 네. 무조건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의 그 죽은 날짜에 사망 날짜에는 물론 이제 뭐 이제 기독교인들 아니면 무슬림들은 그렇게 이렇게 너무 유교식 제사를 안 해도 절하고 이런 건 안 해도 좀 약간 좀 일종의 좀 기념일 같은 거 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 모든 친척들을 모이고 밥을 먹고 이제 기독교인들 기독교식으로 이슬람식으로 기도하고 뭐 유교인들 물론 제사하고 그 제사 같은 거를 무조건 지낸대요. 그래서 가작 사람들이 고려인들 보고 아 걔네들의 정이 너무 강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뭐 물론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는 생각 염두에 두고 뭐 모든 날짜다 지켜주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창을 많이 받는데요. 알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국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그 묘사를 해보자면은 내륙국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국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내륙국으로 맞아요. 바다가 근데 거긴 가스피해에다가 그렇죠. 카스피해가 사실은 바다처럼 넓긴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호수. 길이적으로는 호수니까. 네. 네. 근데 카자흐스탄 가시면 홍범도 장군의 묘소 꼭 한번 참배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고려극장 공연 생각보다 재밌답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 오직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 아니고 중국 가시면 카자흐 자치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몽골 가셔도 몽골에서 자치구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작긴 하지만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어요. 카자흐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도 지금 수많은 카자흐 우리 며느리들하고 네. 그 유학생들하고 사업자들도 있긴 한데 뭐 길거리에서 보시면 그냥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약간 아는 척 하시고 인사하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알아보자 카자흐스탄 편이었습니다. 잠깐만 선배 마무리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알파고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베르코레이라는 우리의 소식 한국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한국어도 있고 터키어도 있는데요.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한국어 방송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은 하베르코레 지금 엄 팀장이 이거 보고 계신다면 밑에다가 제발 링크를 걸어주세요. 시청자분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막 클릭하시고 거기서 우리 채널 들어가시고 우리 채널 좀 구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베르 코리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